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비도 오는데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난번에 토지 이동 했었죠? 토지 이동. 자, 48페이지. 자, 축척변경이죠. 축척변경. 자, 일단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 물어보는 거, 지적도에.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된다. 이제 지적도에서 하고요. 목적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향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그러면 이제 대상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단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축척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무는 없는 거죠. 며칠이 신청하라 이런 건 없고. 어떤 경우에 하느냐? 기억.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자, 기억하고 니은번에서요. 원칙적인 목적은 기억번이에요.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니은번에 동일한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이때도 축척 변경이 돼요. 요거는 목적이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밀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지번 부여자 간에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나요? 우리 지적도가 1번 도면, 2번 이렇게 도면 번호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 장의 도면이 있는데 같은 지번 부여자이면 같은 지적도의 그 축척이 같으면 좋은데 이게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이게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틀리면 축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도 뭐 할 수 있다. 축척 변경할 수 있다. 축척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디귿은 이제 기타고. 그다음에 2번에 절차적 요건. 자, 장려도 냈죠.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자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세 번째, 시도자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축척 변경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3분의 2.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인의 의결. 그 다음에 시도의사의 승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의결, 승인 없이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결이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이나 승인 없이 축척 변경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축척 변경이에요. 통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요 축척 변경은 면적만 새로 정해요. 면적만. 어떤 경우냐? 기억.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돼서 축척 변경하는 경우. 자, 합병을 하려는데요. 뭐가 다르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돼 있대요. 붙어 있기는 한데 토지가. 그럼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합병이 돼요? 축척을 같게 만들면 합병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축척을 바꾼다고. 그럼 이 축척 바꾸는 이유는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정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축척 변경은 특징이 뭐다? 보통 축척 변경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축척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올 때가 또 됐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기출됐었는데 또 나올 때 됐으니까 표현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있는 토지로서. 그러니까 보통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축척을 500분의 1로 많이 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지적도의 축척이 뭐가 많다? 500분의 1, 500분의 1 많이.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토지예요. 근데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래. 그럼 옆에 있는 땅들은 다 사업을 해서 축척을 뭘로 바꿨는데? 500분의 1로 바꿨는데 이 토지는 지역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존치지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다고. 그럼 옛날 도면 축척대로 놔두면 옆에는 다 500분의 1이고 지금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는 옛날 축척대로 하면 옆이랑 축척이 다르죠. 그래서 옆이랑 맞추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고, 이때는 뭐만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해. 면적만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니은번의 문장 표현을 좀 익혀두시고, 자, 이제 절차 갑니다. 작년에도 3문제나 냈는데, 미친 짓이죠? 네, 3문제나 냈어요. 축적 변경만. 자, 볼게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죠? 네,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시도의사의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나면은 공고예요, 공고. 지체 없이 공고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공고하는데, 며칠 이상 공고하느냐? 20일 이상 공고. 자, 그럼 공고가 나면 오른쪽에 소유자들은 경계 표시해야 돼. 경계 표시를 며칠 이내에 했냐? 30일 이내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 표시. 말뚝박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기간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측량은 소유자가 설치한 그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다시 뜯어보면, 자, 축적 변경하면 지번을 새로 정해요. 지번. 이거 어떻게 정하죠? 축적 변경할 때 지번을 새로 정해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정해? 어떤 식으로 정해? 네, 축적 변경할 때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부여해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죠.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어떻게 지번 부여하죠?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고, 다만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 단위로, 블록식 있었죠.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방식 준용하는 게 요 축적 변경도 있고, 그 변경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었잖아.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모의고사도 푸셨잖아요. 시험제. 그 3개는 오래되긴 했지. 2주 전이니까 오래됐는데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할 때 지번 새로 부여하는 방식은 뭐랑 똑같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하고 똑같아요. 자, 지번. 지목 새로 정해요. 지목도 새로 정한다고. 무엇대로? 실제대로, 현황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토지들이 현황하고 공부상 지목이 다를 수도 있냐고. 그러니까 실제하고 대장에 써진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뭘 안 해놨다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안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축적 변경하면서 다 현지조사 한다고. 그래서 현황대로 모두 새로 정하고, 지목도 새로 정하고. 그래서 문장 다시 보세요. 축적 변경하면 지번도 새로 정하고, 지목도 새로 정하고, 측량을 새로 하니까 경계도 새로 정하고, 좌표도 새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좌표 등록하는 동네가 어디죠? 우리나라의 좌표 등록지가 어디? 축적 변경하는 데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죠. 좌표 등록 비지적이 축적 변경 시행적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좌표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 정해요. 자, 그러면 지번별 조서. 작년에 지번별 조서 또 냈죠. 지번별 조서. 용어 냈어요. 용어. 이름이 뭐라고요? 지번별 조서. 읽어볼게요. 소관청은 측량을 완료한 때는 시행공고일 현재. 밑줄 치세요. 시행공고일 현재. 축적 변경할 때 항상 기준 일자는 시행공고일 기준.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상을 표시한 뭘 작성한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그럼 이 지번별 조서상에 면적의 증감이 나와요. 그럼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 준다. 면적의 증감이 생기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땅도 있고 줄어든 땅도 있잖아. 그럼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이익이죠. 이익 본 거니까 늘어난 만큼 돈 내야 된다고. 근데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손해 본 거죠. 그럼 줄어든 만큼 돈 받아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그래서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합니다. 그럼 청산을 하려면 절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금액을 조사해야지. 이게 얼마짜리 땅인지에 따라서 청산해 준 금액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출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시행공을 현재, 그러니까 항상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장 표현이.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축적병 시행정의 토지에 대해 지번별 제곱미터 타는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조사. 그럼 조사의 주어가 뭐예요? 조사의 주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좀 동그라미 치웠잖아. 그러니까 누가 조사한다고? 지적소관 기출문제라고요. 축적변경위원회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조사한다고? 지적소관청의 가격조사에. 그럼 그 조사된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 되셨죠? 예. 자, 그럼 축적변경 자료 받았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을 하면 결정됐다고 공고해. 청산금 결정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예. 그럼 공고하고 나서 납부고지서 수령통지서 보내요. 20일 이내에. 그럼 돈 내야 될 사람 얼마 이내에 내라?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소관청에서 지급하는 것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할 사람은 이의 신청 얼마 이내라?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축적변경 심의결도 1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 1개월 그것까지 해서 총 3문제 냈어요. 작년에 축적변경. 그다음에 차액의 처리는 지방자치 수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확정공고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 지체없이 축적변경 확정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 언제 한다고요?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하고 그럼 확정 공고하면 그 날에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다 재작년 다 기출문제들이죠. 예. 여러 번 나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하고 등기 촉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축적변경에서 심의기한이 뭐다? 축적변경위원회예요. 구성은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자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며 위원장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축적변경 심의결사.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축적변경에서 심의하는 것은 처음에 시행계획이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 축적변경할 때 심의 의결 얘기가 3번 나오죠. 축적변경할 때. 축적변경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동의. 네, 그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승인. 축적변경 하려면 제일 먼저 얼마의 동의? 소유자 3회. 소유자 동의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라고. 동의 없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자한테 승인받아요. 승인 떨어지면 시행 공고하잖아요. 시행 공고. 이거 언제 한다고? 언제? 지체 없이. 승인 떨어지면 지체 없이. 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이다? 20일 이상. 20일 이상 공고. 공고가 나면 뭐 해야 돼요? 경계 표시해야죠. 말뚝박을 하고, 공고 나면 말뚝박을 하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럼 요거 가지고 새로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을 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뭘 작성한다고? 지번별 조서. 그러면 지번별 조서상에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뭐 한다? 청산한다. 청산. 그럼 청산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가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하고, 결정되면 공고하고, 청산금 결정됐다고 공고하고, 공고 며칠 이상이라? 15일 이상하고, 공고하면 고지서 보내요? 납부고지 수령통지서 며칠 이내?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 그럼 이거 받았으면은 돈 내야 돼? 돈 내야 되는 거 얼마예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지급도 6개월 이내에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통지서 받았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한 달 이내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도 한 달 이내 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청산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뭐하고? 확정 공고. 그래서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 청산권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그럼 요거 하면은 이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럼 새로 이제 지적무도 정리하고, 등기 촉탁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요때 이제 전체 절차. 여러분들 꼭 시험제도 한번 그려보셔야 돼. 요때 이제 전체 절차에서 의결이 3번 나오잖아요. 이 의결하는 데가 뭐예요? 어디예요? 의결하는 데가 어디야? 축적변경위원회잖아요. 축적변경위원회. 요때 의결하는 건 무엇에 관한 거 의결할까요? 심의 의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시행
계획에 관한 거. 그럼 요때 의결하는 건 뭐예요? 지번별로 제곱미터 가격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청산금 얼마로 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청산금에 관한 상국하고. 요때 의결하는 건 뭐예요? 요때 의결하는 건 무엇에 관해서? 이의신청에 관해서 심의결하는 거죠. 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축적변경에서 심의결하는 거, 기억, 무엇에 관한 사항? 아니,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이걸 외웠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때 의결하는 게 뭐고?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니은번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무엇에 관한 거?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요때 의결하는 거잖아요, 요때. 그 다음에 디귿번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요거 하는 거잖아요. 요런 거 심의하는 데가 어디다? 축적변경위원회. 리을번은 이제 기타니까 외울 거 아니고. 예. 자, 넘깁니다. 그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자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이. 그다음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네, 의결하고. 니은번에 위원장이 회의할 때는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그다음에 3절 토지동 정리 개시 이건 하지 않았나요? 이거 안 했나요? 자, 보시면 토지이동 정리는 누가 하는데?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는데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대위 신청. 대위 보시면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일명 대위 신청이라는 거죠. 네 사람 나옵니다. 네 사람 외우셔야 되고, 첫 번째가 공공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기관회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세 번째가 집합건물상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집합건물일 때는 소유자 많으니까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 이렇게 네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3번에 특례는 뭐죠? 특례는 특별한 거죠. 예, 대위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 사업 등일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일 때는 뭐가 적용돼? 특례가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의 1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밑에 3번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언제 나온 말이고 대위할 때 나온 얘기고 도시개발 사업 등 이 말은 특례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는 소유자도 신청 못한다. 누구만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한다. 아까 공공사업일 때는 소유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대위라는 말은 누가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이 소유자가 안 하면 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대위고, 특례는 누구도 못한다. 소유자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특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일 때는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만 합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 등에 어떤 게 있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도 있고 농어촌 정비 사업도 있고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그 요약집에 있는 그거는 다 보셔야 돼요. 기출됐던 거니까. 그래서 농어촌 정비 사업,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둘째 줄에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게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 신고.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라. 15일 이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또 재작년 답이죠. 15일 가로넣기예요. 지적소관청 가로넣기. 15일 이내에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토지 이동 신청도 누가 하라? 사업 시행자가 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 시공 보정한자 이런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4번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신청 못하니까 소유자가 원하면 누구에게 요청해라?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신청은 다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런 종류고. 5번에 이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의 효력과 관련돼서 예외적인 조문이 3개가 있는데 토지 이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토지 이동의 효력은? 응? 토지 이동의 효력? 토지 이동이요. 토지 이동. 등록했을 때죠. 지난번에 썼어. 예. 지난번에 저쪽에다 썼었는데.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어떤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토지 이동은 언제 효력이 생기냐고. 등록했을 때. 등록. 지금 등기법이 아니라 지적법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뭐라고 해야 돼? 등록이라고 해야지. 대장에다가 썼을 때, 뭐 했을 때? 등록했을 때. 그럼 공유소년 매립법에 따른 매립 준공된 토지의 신규 등록. 매립하면 신규 등록 하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의 효력은 매립 준공한 때 발생한다. 신규 등록의 효력은 매립 준공한 때 신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아니라고. 매립 준공된 때 신규 등록된 게 아니라 대장에다가 신규 등록해야 신규 등록이 된 거라고. 뭘 했을 때? 등록했을 때 토지동이 생기는 거예요. 매립되면은 소유권은 취득한 거죠? 소유권 변동의 효력하고 토지이동 효력하고는 다른 말이라고. 예. 그러면 매립은 5월 10일 날 했어. 준공은. 바다를 매립했다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매립 준공이 됐어. 그럼 땅이 생겼냐고. 땅이 생겼죠.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원시 소유권은 5월 10일 날 취득해. 근데 아직 대장은 안 만들었다고. 준공만 되고. 그럼 신규 등록 안 된 거죠?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신규 등록 5월 12일 날 했어. 대장을 만들기는. 그럼 신규 등록 언제 된 거예요? 5월 10일. 그럼 토지 이동의 효력은 등록했을 때 발생한다고. 자, 어떤 밭이 있는데 전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형질 변경, 주택 건물을 지으려고요. 대로 형질 변경을 했어요. 공사가 5월 10일 날 준공됐어. 밭이었는데 그럼 지목이 뭐였을까? 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택의 부지로 쓰려고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했다고. 예, 그러면 5월 10일 날 준공됐어. 5월 10. 그럼 지목 변경이 된 거예요? 그냥 형질 변경이 된 거지. 형질 변경하고 지목 변경은 다른 말이잖아요. 형질 변경은 됐죠. 근데 대장에는 그냥 전으로 계속 써져 있어. 그럼 지목 변경 아직 안 된 거라고. 그럼 지목 변경 대장에 쓰기는 5월 30일 날 썼어. 그럼 5월 30일 날 뭐가 된 거예요? 지목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토지를 나누는 게 뭐죠? 여러 표로 나누는 게 분할. 그럼 언제 분할되는 거예요? 등록했을 때. 토지를 여러 개 하나로 합치는 게 뭐예요? 합병이죠. 그럼 대장에다 뭘 했을 때? 등록했을 때 합병된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토지 이동의 효력은 언제? 등록했을 때가 원칙이라고. 근데 예외가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그러시나? 예외. 물론 예외가 중요하지. 시험용으로. 예외 3개 있잖아요. 3개. 글씨 잘 안 보이시나? 또 안 보여서 까먹었다고 그럴까봐.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까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언제 토지 이동이 생겨요? 축적 변경하면 아까 지번 바뀌어요. 아까 지번 새로 정한다고 했잖아. 지목도 새로 정해? 지목도 새로 정하고 다 새로 정한다. 경계도 새로 정하고 좌표 새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그럼 언제 효력이 생겨요? 확정 공고일에. 아까 하셨잖아. 아까 49페이지에 확정 공고 부분에 49페이지 49페이지의 그 표에서 확정 공고 파트에 동그라미 2번 읽으세요. 읽으시라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제?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뭘 안 했어도 등록을 안 했어도 아직 대장에다 안 고쳐놨어도 바뀐 것으로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인 거 본다. 되셨죠? 예. 그다음에 지금 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토지 이동이 생겨?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 이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언제? 준공되었을 때. 지금 그거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51페이지에 보시면 51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읽으세요.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 말도 뭘 안 했어도 등록을 안 했어도 이 말이죠. 준공되었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말뜻 이해하셔야 되죠. 네.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했었죠.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뭐 명칭 변경 이런 거예요. 이건 언제?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은 언제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된 때.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그게 뭔 말이요, 그게? 변경된 때 변경된 거라고.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제가 최근에 행정구역 변경된 거 얘기 안 했나요? 지난번에? 군이 얘기 안 했어요? 군이 얘기했죠? 예. 작년에는 특례시 제도 생겨가지고 수원시 이름이 바뀌었죠? 수원시. 수원 특례시. 특례시라는 제도 생겼잖아요. 아, 몰라요?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인구 100만 이상이면 우리 지금 보통 뭐가 있죠, 우리? 뭐 대도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개념 하나 생긴 게 특례시라고, 특례시. 예, 인구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라고 해서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이런 말 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냐고요?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행정구역 바뀐 게, 아까 그 이름 바뀐 거고, 최근에 바뀐 게 군이. 저 대구 위에 경상북도 군위군이라고 있다고, 군위군. 군위군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요번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바뀌었어요.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상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줬어. 어디로? 대구로 넘겨줬다고. 그래서 이제 군위군이 이제 어떻게 돼, 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고.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럼 토지 이동이에요? 행정구역이 바뀌었잖아. 토지 이동이냐고. 소재가 바뀌는 것도 토지 이동이라고. 예.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한 건데, 그럼 그 군위군 토지 대장에 소재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종전에. 경상북도 군위군 이렇게 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대구광역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대장에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대. 갖고 경상북도 군위군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경상북도인 거 아니죠? 변경된 때 뭐가 된 것으로 본다고.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말 이해하십니까? 예. 그 조문의 뜻을 이해하시고. 뭘 안 했어도 아직. 등록을 안 했어도 이런 얘기해서 이게 다예요. 이게 지적법 전체에서 등록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게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지금 출제 빈도순으로 적어드린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축처 변경, 그다음에 요건 삐까삐까 해요. 기출 빈도가 여기가 잘 나오고, 요거는 한 번 나왔어요. 요거. 행정구역 변경은 언제? 변경된 때 변경된 것을 본다. 자, 되셨고, 지워도 되겠죠? 예, 지우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등록상의 정정 및 지적 정리. 이게 나오죠. 이제 지적 정리부터 가셔야죠. 지적 정리.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겨요. 자, 52페이지. 52페이지. 밑에 가시면 02번에 지적 정리. 예, 거기부터 하죠. 지적 정리. 이거 했을 때, 우리 지난 순환에도 했었을 때 혹시 연습장에다가 연습해 보셨어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썼던 거. 자,
지적 공부에다 뭘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에다 뭘 쓰는 것을 정리한다. 등록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에다가는 무슨 내용을 쓰죠? 토지대장에다가 무슨 왼쪽은 토지의 표시. 이미지 기억나요? 토지대장 니은자 나오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쓰고 오른쪽은 소유자 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을 쓰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그래요. 무엇에 관한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을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그다음에 대장의 소유자도 쓰잖아요.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것을 소유자 정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는 두 가지 정리로 나눈다.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토지동 정리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소유자 정리 이렇게 두 가지 정리로 나누고 이런 정리를 할 때는 꼭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한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해요. 그럼 이제 그것도 기출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건 지적 공부 정리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그럼 등기부 정리와의 관계. 그럼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나와요.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표지부에 나오잖아요. 근데 등기부에 소유자가 나와요. 등기부에 갑구의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지적 공부도 있고 등기부도 있을 때 양쪽의 내용은 같아야죠. 같은 물건이니까 같아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가 기준이다. 그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딱 놓고 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뀐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어디를 먼저 고쳐야 돼? 기준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죠. 대장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등기부가 바뀌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리를 누가 했어요? 지적 소관청이 했죠. 그럼 등기소 쪽에다가 너네도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죠. 무슨 등기를 촉탁? 변경, 고치라고 하는 거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동 정리 중에서 변경 등기 촉탁할 일이 없는 게 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죠. 없으니까 고칠 거 그럴 게 없잖아. 그래서 변경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맨날 답이 신규 등록이잖아.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신규 등록. 축척 변경했어요? 등기 촉탁해요? 우리 금방 했던 거. 축척 변경했으면 지번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하냐고. 그럼 등기부도 고쳐야 되니까 무슨 등기하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를 말소했어요.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어. 말소했다고. 그러면 등기부 고칠 게 있나? 말소가 됐으면 면적이 줄어들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등기부도 고치라고 촉탁하고 지목 변경에도 촉탁하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은 제외다. 맨날 나오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 등기부죠.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소유자를 정리했다고. 어디에서? 등기부에서 정리했어. 그럼 대장도 정리돼야 돼. 대장도 바뀌어야 되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 등기를 누가 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등기한이 하고 나서 요쪽으로 알려줘요. 이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뭐라고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럼 그 통지를 받고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해. 누가? 지적 소관청이 정리해. 그래서 지적법 규정은 지적 공부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를 근거로 한다 이거죠. 뭘 근거로? 등기를 근거로 해서 소유자를 정리해. 이때 구체적인 자료 표현이 4개가 나오죠. 등기 근거한다.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 이렇게 4개는 그냥 입에 배야 돼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 근데 소유자를 쓰는데 등기를 근거로 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자 써요? 처음 대장 만들 때 소유자가 누군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를 근거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규 등록 관계하고 등기부와 관계할 때 신규 등록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적 정리 파트예요. 네, 그리고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한다는 말이 안 되죠. 등기 촉탁은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잖아. 근데 대장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관서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등기부터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촉탁하는 것은 무슨 정리했을 때 얘기해요. 토지 이동 정리, 뭐는 빼고. 신규 등록은 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지적 정리 파트예요. 자, 쭉쭉 읽어볼게요.
자, 52페이지 맨 밑에 신규 등록 등의 토지 등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동 정리결서를,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결의서 자만 붙이면 되죠. 결의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무슨 정리야?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그럼 딱 머릿속에서 느낌 와야 돼. 소유자. 소유자. 그럼 어디부터 하고 온 거다? 등기부터 하고 온 거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읽으시면 소유자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들어간다. 작년에 거의 매년 내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가로 내키로 낸 것 뿐이에요. 신규 등록 가로로 한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 조문 그대로 두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러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누가 조사한다? 지적소관청이 조사하고요. 불일치 통지는 이제 여기다 좀 살을 붙이는 건데요. 만약에 등기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통지가 왔어. 뭐가 됐다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럼 소유자를 고쳐줘야 되죠. 근데 소유자를 안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요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 등기부에 써져 있는 토지의 표시하고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도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너네 등기부 이거 고치고 오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걸 불일치 통지 그럽니다. 자, 읽어볼게요. 불일치 통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예, 밑줄 쳐주세요. 기출문제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합니다. 등기소로 돌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터 고치고 와라. 자, 3번 지적소관청 직권정리.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 이게 조문 다거든요. 이때 이 조문상 신약된 말은 일치 여부는 무엇의 일치 여부예요? 소유자의 일치 여부예요. 소유자. 그래서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는 이유는 뭐 보려고? 요쪽에서 요 등기 보는 건 요거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확인 후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대장 고쳐야죠? 어디에 맞춰서? 등기부에 맞춰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정리 안 해놨었다 이 말이라고. 예, 그래서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지면서 등기가 제공한 등기 저산 정보에 따라 지적권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소유자가 그 밖에 이해관계 내 그 지적권과 등기부 일치하는 데 필요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정리 얘기예요? 소유자 정리 얘기예요. 예,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목이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은 무슨 정리할 때 하는 얘기다? 토지 이동 정리할 때 나온 얘기죠. 읽어볼게요. 토지 표시가 일정한 사유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밑줄 치세요. 지체 없이. 맨날 이제 조금 조문도 몇 개 안 되는데 매년 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체 없이예요. 뭐라고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고. 그다음에 촉탁 대상에서 밑에 쭉 나오는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촉탁하지 않는 거 옆에 촉탁 분료 제목 옆에 촉탁 분료 체크하셔야 돼.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51페이지. 자, 그다음 파트가 정정. 몇 페이지? 51페이지. 51페이지. 자, 01 제목이 뭐예요? 등록상의 정정. 조문은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책에는 지금 이거 먼저 써드린 건데 개념상으로는 정리 공부하고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는 건 대장에다 뭘 쓴 거잖아. 썼는데 잘못 쓸 수 있냐고.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정 그런 거죠. 그래서 오류 정정이에요. 그럼 정정도 두 가지 정정으로 나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정정에 관한 조문 또 시험 문제 푸실 때 지문을 읽을 때 이 문장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지 구분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럼 무엇에 관한 정정?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무엇에 관한 정정,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이 뭐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 이렇게 돼 있죠. 토지 표시. 여기 얘기하는 거라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등록상 정리에 필요한 서류와 도로청 측량서를 작성하고 투기동 정리기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따옴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지체 없이도 미주 쳐져 있나요? 지체 없이도 미주 치시고 적고 소유자가 등록상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제해야 된다. 다만 지적소관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자에게 통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말이 긴데 결론이 이거죠. 오류를 소관청이 발견했어요. 네, 그럼 지체 없이 정정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지.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 적으라고. 거기에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 발견하면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라고 써둬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일단 적어두라는 얘기죠. 적어두고 소유자한테 이거 오류 있으니까 정정 신청하라고 통지도 해주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직권으로 정정한다. 문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거기까지 읽었어요. 자, 그럼 이 대장은 정정된 건가요? 아직 정정 안 한 거죠. 근데 무슨 토지라고 써져는 있어?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대장을 등본 발급해 줄 수도 있다고. 그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흑백에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되셨죠? 예, 그것도 낸 거죠. 흑백에 반전이거나 붉은색.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그렇게 하는데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직권에 의한 방법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신청에 의한 정정은 제한이 없어요. 사유에 제한이 없다고. 오류가 있으면 소유자는 다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고. 다 정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권 정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직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걸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직권 정정 사유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직권 정정 사유 정리하시고 직권 정정. 직권 정정. 직권 정정 사유를 우리가 꼭 외우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개로 분류해 보면 어떻게 나왔죠? 처음부터 오류가 명백한 거. 그렇죠? 오류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명백한 거. 처음부터 쓸 때 잘못 쓴 거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를 정정하는 거. 면적 증감 없이. 면적 증감이 생기면 이해관계 생기는 거죠. 예, 그것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거예요. 오류가 있다고 알려줬다고. 그러면 직권 정정해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알려줬을 때는 이해관계가 있어도 직권 정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토지동결의서하고 다르게 정리된 때, 예, 처음부터 잘못 쓴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도매도대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거. 면적 증감 없이 이해관계가 안 생기는 거. 디귿번은 안 보셔도 되고. 1번에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된 거. 처음부터 오류가 명백한 거고 잘못된 거고. 미음번도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해. 측량 한 대로 안 썼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읍번에 지적 측량 적폐 또는 집사 의결서 4번. 자, 의결서를 받았다고. 이거 누가 준 거죠? 지적위원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이때도 직권 정정. 이때는 면적의 증감이 있어도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땐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15번에 잘못 입력한 경우. 잘못 입력. 그 다음에 이응번.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권을 각하고 등기관이 그 사유를 통제한 경우. 자, 누가 알려줬다고요? 등기관이요. 너네 뭘 잘못했다? 합병 잘못했다고. 합병을 잘못했다고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면 소관청에서 합병 잘못한 거 옛날로 정정해야죠. 이때 정정도 직권 정정 사유가 됩니다. 자,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예? 아,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니까. 지적소관청. 가로 안에 등기관은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있는 토지 합병돼요?
저당권. 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거죠. 등기원의 연을 접수나 같은 저당권이 되지. 자,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두 필지 가지고 있어요. 10번지하고 11번지. 둘 다 지목이 전이야. 두 필지 갖고 있다고. 10번지, 11번지. 붙어 있는 땅이야. 예. 합병돼요? 지금 여기까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합병 제한 사유에 걸리는 건 없죠. 지목도 같고 붙어 있고 소유자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 소유자 갑이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럼 합병할 때 대장하고 등기부 중에서 뭐부터 합병하죠? 토지를 합병할 때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지적 공부부터 정리하고 등기가 정리되는 거죠. 토지 이동이잖아. 합병이니까 뭐부터 하고 대장부터 합병하고 하필 등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군구청 가가지고 요 토지 합병해달라고 했다고. 합병해달라고 했더니 소관청에서 합병을 해줬어요. 합병했다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기소 가서요. 등기소 가서 요 두 필지, 요 대장 합병한 대로 하필 등기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등기관이 합의해주려고 봤더니 10번지에 저당권 등기가 있네. 11번지에는 없고 10번지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그럼 합병 제한이에요? 합병할 수 없냐고. 등기의 제한에 걸리는 거잖아. 양쪽에 같이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라 10번지에만 저당권이 있다고. 그럼 합병할 수가 없잖아. 그럼 등기하는 하필 등기를 어떻게 해요? 각하한다고. 하필 안 해준다고요. 근데 소관청에서는 해줬냐고. 신구청에서는 해줬잖아요. 하고 지금 등기소로 온 거라고. 순서가. 그럼 등기관이 각하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구청에다가 통지해 준다고. 너네 합병 잘못했다고. 말 되셨나요? 그럼 소관청에서는 그 통지를 받고 나서 다시 옛날로, 아까 합병한 거 다시 옛날로 정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정은 소유자가 따로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말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 스토리를 글로 표현한 거라고. 그럼 글을 딱 읽을 때 딱 이 스토리가 떠올라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연습하셔야 돼. 등기법 규정, 무슨 규정? 하필 제한 규정에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하필할 수 없다 해서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등기관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줬다고. 그러면 이때 통지를 받은 소관청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족이긴 한데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 소관청이 착오로 해라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금 아까 누가 잘못한 거랬어요? 소관청이 잘못한 거라 했죠. 소관청. 네. 그래서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에만 무슨 정정이 된다? 직권 정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면적 환산이 잘못한 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직권 정정입니다. 그다음에 신청에 의한 정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 정정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소유자에 관한 사유 오류 정정. 자, 여기에요. 아까까지는 토지 표시고 소유자에 관한 오류 정정. 요거는 소유자의 인적사항 오류가 있는 거 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의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그게 오류가 있더라. 그럼 그거 정정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정정해야 돼요? 등기를 가지고. 항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입니다. 등기부가 없을 수도 있다. 등기부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인적사항은 가족관계 기록서에 관한 증명서 가지고 정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고, 미등기 토지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는 아까 미리 한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4페이지. 통지이기가 나오죠. 통지. 제목이 뭐죠? 지적 정리 등의 통지. 그래서 요거는 소관청이 지적 정리 등을 했으면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라 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통지해 준다?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통지해 주냐? 자, 조문 일단 읽을게요. 다음의 사항을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이 뭐죠? 정리죠. 정리하거나, 복구, 말소, 등기 촉탁한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해서 다음의 경우가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죠. 예, 이때 통지해 주는데 외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시험용으로 정리할 때는 웬만하면 다 통지한다. 웬만하면 다 그래서 9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다 통지하는데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2개를 빼시라 그러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첫 번째, 요거 정리한 건 통지 안 해. 뭘 정리한 거? 소유자 정리. 대장의 소유자 정리한 것은 등기부터 바뀌고 온 거잖아요. 소유자 이미 아는 거라고.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 바꿨다고는 통지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요걸 바꿨어. 토지 표시. 그럼 요 토지 표시는 등기보다 먼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에서 지목 바꿨다, 지번 바꿨다로 통지를 해 주는데, 다만 이것을 소유자가 신청해서 바꿨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바꾼 거야. 그럼 소유자도 아는 거잖아요.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는 거 하면 두 개 찾으시면 돼. 그래서 작은 글씨가 있죠. 9번 밑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뭘 정리한 거? 소유자를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해서 토지 이동 정리한 거. 통지.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통지를 해 주는데, 며칠 이내에 통지해 줘야 되느냐. 둘로 나누죠. 7일짜리하고 15일짜리. 일단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7일, 15일 둘로 나뉘어요. 뭘 기준으로 나뉘어? 변경 등기.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죠. 그럼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그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동의서를 접수한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7일.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7일. 7일인데 7일은 언제부터 7일? 등록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7일. 자, 여기까지가 지적 정리 파트였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적 측량 좀 끊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 가시죠.